안녕하세요, 한참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부정행위 잡다가 스토킹범 되다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이혼소송을 할 때는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서 증거 잡아가지고 공격을 하면 이혼소송에서 자기가 부정행위를 했다 안 했다를 다툴 뿐이지 역으로 부정행위 피해자인 나를 상대로 형사고소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어요. 요즘에는 너무나도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각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얼마나 당황, 분노, 배신감 느끼시겠지만 너무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너무 오버된 행동을 해버리면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행위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쪽은 위자료만 주면 되고 나는 잘못해버리면 내가 범죄자 돼가지고 전과가 생겨버리니까 항상 증거 수집할 단계부터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증거 수집할 단계에는 변호사한테 상담료 정도만 지급하면 되지 선임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증거를 잘 수집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토킹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게 스토킹이냐, 우리가 생각한 건 뭡니까? 남녀 사이에 싫다고 하는데 쫓아가면 스토킹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것도 스토킹인데 동성 간에도 찾아오지 마라, 연락하지 마라 분명한 거절을 했는데도 계속 그런 행동을 한다면 충분히 스토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토킹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그래서 스토킹이 성립되는 요건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내지는 따라다녀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심어주면 스토킹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는 거는 명시적으로 찾아오지 말라, 문자를 보냈다, 연락을 했다,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도 명시적 거절 이후에도 행동을 했으면 여러 차례 스토킹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게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싫어할 접근이기 때문에 너가 여러 차례 찾아간 거는 스토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묵시적일 때는 조금 그 다툼 여지가 생기겠죠. 그리고 접근해서 따라다니기는 쉬운 거고 그게 그러한 행동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봐가지고 상대방의 불안감을 공포심을 야기할 수준인가를 판단하는 것이고, 그럼 정당한 이유 있는 접근은 스토킹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형사가 범죄자를 쫓아가요. 범죄자가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면 형사는 당연히 범죄자를 잡아야 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건 스토킹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건 다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경찰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우리 문제는 뭐냐면 부정행위 증거를 잡는 행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조건 그렇게 볼 수가 없다, 너무 빈도수가 잦다거나 행위의 태양이 너무 그렇게 접근을 많이 한 가까이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준이라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례가 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동거하고 있다면 스토킹이 어렵죠. 출퇴근할 때마다, 퇴근할 때마다 스토킹이나 보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는 별거 상태에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보통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집을 나가버리고 부정행위 증거를 잡을 거라고 상대방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역으로 고소당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심지어 내가 탐정을 썼는데도 내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전문가라고 탐정을 돈 주고 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스토킹으로 몰린 사례예요. 제주지방법원 판결이고요. 이 판결 보시면 남편이 별거 중인 아내가 바람 피우고 있다고 생각해서 증거 확보를 위해서 탐정업자한테 아내에 대한 미행을 의뢰했다. 탐정업자는 14일부터 15일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 등을 가가지고 감시하는 행동을 하였다. 그뿐만 아니고 피해자 운영하는 점포 앞에서 서성거리고 피해자가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들어가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사진을 찍었다. 탐정업자는 당연히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해야 되니까 이런 행동을 했겠죠. 그럼 탐정업자는 나는 남편의 의뢰를 받았고 부정행위 증거를 잡는 행동을 한 거니까 대리해가지고 정당한 행동이 아닙니까? 라고 했지만 판사님의 판단은 탐정업자는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해라는 매우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접근을 가까이 해버렸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스토킹에 해당된다 라고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탐정에 의뢰한 행동 자체가 스토킹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판결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교사범 성립해가지고 이 탐정업자한테 의뢰했기 때문에 남편 또 동등하게 교사범으로서 처벌을 받아라. 스토킹 교사범. 그래서 탐정과 남편이 두 사람 다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럼 무죄 판단을 받은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통영 지원 판결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률론 관계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피해자가 스토킹의 피해자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22년도 11월경에 피고인한테 나에 대해서 연락하지 말고 쫓아서 가지 말라라고 의사에 반하지 말라라고 명시적으로 통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접근하면 스토킹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상대 배우자가 한 행동은 25회에 걸쳐서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5회에 걸쳐서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어요. 이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 일단 이 사건은 문자 메시지 보내기 전에 이미 상대방 집 나간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 증거를 들고 있었다는 거 봤습니다. 부정행위 증거를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해보면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집에 들어오지 않는 배우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부정행위 상대방을 찾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수준의 문자 메시지 몇 개 보낸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겠다. 그 피해자는 자신이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건 너가 부정행위가 드러나고 숨기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증거가 잡히고 이러니까 그래서 기분이 나쁘고 스트레스 받는 거지 상대 배우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때문에 그 문자 메시지 내용으로 불안감,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 때문에 결론은 이건 무죄 판단을 한 사례예요. 그래서 스토킹이란 거는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셔야 되고 그리고 현명한 사람은 이혼 변호사의 그런 코칭을 좀 받아가면서 변호사의 코칭을 받았다고 해서 100% 안전한 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지를 객관성을 판단하고 내 성향에 따라서 조금 더 한다든지 덜 한다든지 이 정도 수준에서 하셔야 되고 이미 내 손에 부정행위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변호사의 판단을 받으면은 뭐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이런 사례도 불구하고 내가 그 판단을 안 하고 추가적으로 뭔가 하려고 괜한 행동을 하다가 이런 걸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수집 단계에서 이렇게 변호사 코칭을 받으시고 그리고 증거를 막 여러 개 수집했어요. 그러면 또 변호사랑 논의하셔가지고 이 모든 걸 다 내버리면 또 스토킹 했다 말았다 이렇게 고소를 당할 우려가 있다면 그 중에서 핵심적인 증거를 위주로 사용하는 방식 등 조금 안정적으로 내가 역으로 가해자로 몰리는 가능성이 낮도록 안정적으로 소송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